자, 계속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제 매입매출전표에 해당하는 이제 불공에 해당하는 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분의 공급 가액과 그 다음에 면세 공급분 되어 있죠. 공통 매입세액.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매출전표에 대한 불공을 입력하는 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호에 대해서는 이제 겸업사업자에 대한 면세분은 이제 불공제를 이제 따로 해줘야 되는 이 서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지금 하는 부분은 과세와 면세의 겸업사업이다 보니까 면세분은 이제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매출전표에서는 매입 불공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다음 과세와 면세의 겸업에서 면세분의 공제를 안분해서 불공제를 하는 명세서도 존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과세와 면세의 겸업은 면세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불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할 때 그 면세분에 대해서만 불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업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하고 면세의 총 공급분에서 면세 공급분을 이제 그 비율을 찾아서 그래서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 불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질 기속으로 하되 실질 기속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요. 없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안분해서 계산한다. 입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만큼 나눠주고 공통 매입세액에서 이제 비율만큼 불공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예정 신고에 대한 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묻혔다시피 안 나와요. 묻혔다시피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불공제를 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단독으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랑 묻혔는데 이제 확정 신고 정산할 때 이제 그 예정 신고분 이제 불공제를 차감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는 해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만 나오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묻혔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확정 신고 시 정산할 때 이제 예정 신고 불공제 차감하는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존재해요. 중요한 부분은 예외에 해당할 부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꼭 이론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무적으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LT 시험 치시는 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산세무회계 1급 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5% 미만. 면세 공급가액 5%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공급가액이 그러니까 면세를 합쳐서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면세분이 그러면 5% 미만이면은 5만원 되잖아요. 5만원 돼야 되죠. 5만원 되는데 3만원이다. 그러면은 비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계산해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공통 매입세액에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예요.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근데 단 조건이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있어요.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6만원이고 비율이 5% 미만이 4%다. 그러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 매입수익이 뭐 얼마 안 돼요. 뭐 300만원인데 불구하고 비율이 뭐 4%다. 이거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 매입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이 5%가 미만이 되더라도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공통 매입수익이 600만원이다. 그럼 비율이 4%다. 그럼 계산을 해요. 그런데 공통 매입수익이 300만원이고 비율이 4%다. 그러면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매입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 미만이더라도 계산을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해당 가세기간 중 공통 매입수익이 5만원 미만인 경우예요. 5만원 미만인 경우. 이건 아예 계산 안 하죠. 금액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공제로 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건별은 아니에요, 절대로. 건별로 5만원 미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5만원 미만이 나왔다. 그 경우에는 계산을 안 한다는 의미지, 건별에 대한 5만원 미만은 절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꼭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신규 사업자죠. 신규 사업자. 세 번째는 신규 사업자죠. 신규 사업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계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시켜버리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이 예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론적으로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수액의 안본계산이에요.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수액 안본계산. 그래서 공통매입수액에서 이제 예정과 확정금액을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서 이제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만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불공제분인데, 예정신고 이제 불공제분은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 있었죠?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예정신고 불공제분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은 이제 공통매입수액 있죠. 7월에서 9월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수액에서 이제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분 만큼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은 이제 불공제 또는 환급금액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은 이 예외 부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외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 재계산인데, 납부세액 재계산은 요새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묻혔어요. 묻혀가지고 거의 안 나온다시피 하고요. 그렇다고 안 나올 수는 없죠.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매입수액의 재계산인 경우에는 이제 확정신고 시에만 이제 재계산을 하는데, 문제에서 이제 재계산 언급을 해줘요. 재계산 이런 자체에서 언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거냐, 아니면은 확정신고 시 재계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니까 그 언급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본 비율이 5% 이상 차이 나면은 무조건 재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프라마이 5% 정도 되면은 이제 재계산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프라마이 5%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재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재계산 제외 됩니다. 만약에 뭐 3%다 그러면은 재계산 안 하죠. 4%다 그럼 재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5% 이상 차이 나야지만 재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마이 5%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4.99%까지는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5% 이상. 자, 그래서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의 경과기간수. 이거는 감가상각기간수예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된다를 보는 한에 이제 기간수를 계산을 한 거고요. 기타 감가상각도 이제 이 부분 좀 잘못됐죠. 이 기타 상각을 1-5%가 아니고 1-25%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25%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25%.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PPT 올릴 때는 이제 수정을 해서 1-25%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게 재계산이 되고 이게 프라마의 5% 이상이 되냐에 대해서 에 과연 재계산을 하냐 아니면 재계산을 안 하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전 과세 기간은 이제 6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과세 기간을 따라서 이제 6개월만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계산할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 차이 나면은 무조건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재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 취득은 30억이니까 이제 경과 기간수만큼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비율에 대해서 불공제를 하고 아니면은 공제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면세 비율이 이제 5% 이상 차이 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먼저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2019년 비율은 이제 두 개 합치면 15억이죠. 15억이죠. 그 다음에 2020년 1개 확정을 합치면은 20억이에요. 합치면 20억이죠. 그래서 15억에서 20억 중에 면세 비율만큼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2019년 비율은 33.3%, 그 다음 2020년 비율은 40%예요. 그래서 차이는 얼마? 6.7%이기 때문에 5%가 넘어요. 그래서 재계산 여부에 해당이 됩니다. 5%가 넘기 때문에 재계산 여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 경과 기간 수만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6개월마다 이게 되는 게 경과 기간 수가 이제 1만큼 올라갑니다. 6개월이 지나야지만 경과 기간 수 1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4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1,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월에서 6월. 근데 지금은 2기 확정 아닙니까? 근데 2기 확정은 왜 경과 기간수 포함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경과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경과 기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되어야지만 과세 기간 경과 수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기 확정에서는 해당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기 그 확정 기간까지에 대해서만 과세 기간 경과수로 봅니다. 과세 기간 경과수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해당 기간은 경과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5%의 경과 기간수 5니까 25%가 되겠죠. 25%에 1-25%, 그러니까 75%가 되죠. 3억 원의 75%의 면세 비율을 6.7%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500, 75,000만큼 납부세액 또는 이제 공제하는 환급세액만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 나냐, 이제 그게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돼요. 5% 이상이 안 넘는다 그러면 아예 재계산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재계산을 하는데 5% 미만으로 재계산 나올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5%가 넘는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5%가 넘는다 그러면은 재계산 여부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기간 경과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경과수는 해당 기간은 이제 경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율만큼 1,500, 7만 5만원만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메인 매출점표에 불공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이 인해서 뭐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금액과 매입세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3번과 4번과 6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3번과 4번, 6번인데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수동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동으로 입력하는 부분.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잘 해주셔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메인 매직 점표에서 많이 나오지.
이제 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다시피이기 때문에 이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제 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분세액 명세서. 그러니까 즉 아까 이제 했었죠. 면세하고 이제 과세 부분이 있는데 요 중에서 면세부는 이제 불공제를 시켜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안이에요. 공통매입세액 이제 안분명세서는 이제 예정신고에 해당하는 이제 서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거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명세. 그러니까 즉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이제 정산명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 또는 이제 환급세액 재계산. 그러니까 반드시 5% 이상이 이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프라마이 5% 이상이 넘겨야지만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비율.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은 1-5%. 그 다음에 기타 유형자산은 1-25%에 대한 이제 경과 기간수만큼 이제 비율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 한번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서식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했었죠. 그 전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즉 6장이 아니고 5장에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세 대해서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 이제 구매 확인서에 대한 명세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영세에 대한 이제 매출 명세서.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식에 이제 세 가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신용카드 이제 발행 등 이제 직계표 명세서를 보았습니다. 발행 등 직계표 명세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전부 다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세운기산 사학계표하고 면세 계산서 학계표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실무 시간에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이제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서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입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어떤 게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에 대한 이제 고정자산 명세서. 고정자산 명세서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억수로 쉬워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제 내역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겸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는 거. 그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 학계표.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의제매입세액 신고서. 의제매입세액 신고서. 아마 이 정도 했었을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뭐 나머지는 뭐 현금 매출 명세서 있는데, 현금 매출 명세서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안 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실무 시간에 이제 같이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이제 대손세액 이제 공제 해주는 부분 했었죠. 이거는 이제 5장에서 했던 부분이죠. 5장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뭐냐면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이 신고서 작성은 이제 실무 시간에서 이제 신고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부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이제 실무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은 대체로 이제 이런 정도의 서식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 제가 얘기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서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배운 서식을 이제 보았으면은 이제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은 꼭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불공제되는 부분이 아닌 거. 그러니까 불공제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입력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입력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대손 세액 공제에 대한 이제 부도는 경과 기간수가 이제 6개월 이상 경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또 뭐냐면은 이제 매입 세액에 대한 이제 공제세율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겸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을 해주셔야 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하지 않는 3가지의 예외사항이 있었죠. 이거는 꼭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과세표준과 이제 세액에 대해서 이제 3번째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